자, 142번. 볼 사람은 보자. 이것도 사실 별 문제 아니야. 말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지금 결론은, 지금 미지수가 t밖에 없지. t가 뭔데? t초 후. 시간 t. 먼지양. 그냥 관계식인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식이 먼지의 양은 50 플러스 18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50분의 t승이다. 자, 이 상황에서 n초 후 먼지가 80이 됐다. 이때 몇 초냐? 하라고 물어봤지? 넣자. 80은 50 플러스 18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50분의 n제곱. n값 구하시오지. 그럼 계산할 거 계산하면 이거 넘겨주면 30. 180 나눠주면 6분의 1. 이거고. 별거 없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값을 구해야 되는데 값을 모르니까 당연히 양쪽에 상용로그를 붙이겠지. 로그 값도 줬고. 그래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붙여주면 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 그냥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좀 싫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꿀게. 6은 2에 250분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쁘지? 자, 이제 얘한테 상용로그 붙이자. 붙여주면 로그 6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로그 2랑 로그 3이니까 쪼개야겠네. 다음 얘는 250분의 n 곱하기 로그 2. 끝. 집어넣자. 로그 0.3, 0.48. 0.3, 0.48. 얘는 0.3이니까 10분의 3. 250분의 n. 계산하면 되지. 이거 계산하면 0.78. 100분의 78. 은 2500분의 3n. 그럼 얘한테 25 곱하면 되겠네? 그럼 2500분의 25 곱하면 이렇게 하네. 물론 이거 3 나눠서 하면 숫자 좀 더 작긴 하겠다. 뭐 하자. 그러므로 n값은 728? 응? 너 뭔 계산을 잘못한 거야? 아우 진짜. 0.3 계산. 아, 미친놈인가? 25 곱하는데 왜 28을 곱하냐? 이거지? 해서 n값은 650. 끝. 쉽잖아. 다음 144번.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만 이거 문제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식을 쓴 다음에 그거를 뭐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만 잘 정하면 되지. 자, 그럼 얘도 보면 일단 문자 정리해주면 잡음비를 P, 평균 제곱 오차를 2, 그냥 오차라고 할게.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이 P는
20 로그 255 마이너스 10 로그 이다. 됐네? 다른 거 없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예를 줬지. 잡은 비가 PA, PB 라고 할 때 얘를 EA와 EB라고 둘 건데 맨 마지막 줄에 EB는 EA의 100배다 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PA-PB 값 구하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할 거 똑같이 하면 되잖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 이따 넣어보면 첫 번째 예시 PA는 20 로그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면 이거 빼래. 얘에서 얘 뺄 거야.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변수가 없잖아. 그럼 어차피 쓸 것도 없지. 뒤에 것만 보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 10 곱하기 로그 2a가 될 거고 아래 거는 이거는 뭐 필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이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이거 PA에서 PB 빼랬으니까 이거는 더더욱 생각할 것도 없지. 그냥 빼랬으니까 빼야지. 그래서 빼면 얘는 없어지겠지. 똑같으니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겠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주면 로그 2a 마이너스 로그 100의 2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로그 2a 이거 2 플러스 로그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2a겠지. 없어지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20 끝. 간단하잖아. 이런 건 아까 푼 거에 비하면 되게 쉽지. 그러니까 빨리 극복하라고. 별거 아니니까 실제로 해보면 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활용 문제는 충분히 풀 능력 되니까. 자, 다음 145번. 올해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28% 증가해서 100억 원이었대. 그럼 올해가 100억 원이야. 억 단위를 뺄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매년 28%씩 증가한대, 매출이. 그러면 1년 후 얼마야? 그래서 이거 아니야? 2년은? 근데 몇 년? 몇 년 후 라고 했으니까 n년 후 n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n년 후의 돈이야. 그게 올해의 5배가 된대. 그럼 올해의 5배는 몇이야? 500이지 뭐. 식 이거 아닌가? 그럼 100 날려주면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1.28의 n제곱이 언제 5가 되냐 이 얘기지. 그러면 이 상태로는 풀 방법이 없으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 붙일 거고, 그럼 n 곱하기 로그 1.28이 로그 5다가 될 거고, 문제에서 준 상용 로그 값이 로그 2밖에 안 줬네. 그러면 여기서 1.28을 보고 이거 2랑 관련이 있는 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로그 100분의 128이다. 얘는 1마 로그 2다. 라고 바꿔줄 수만 있다면 얘는 n의 로그 128, 128은 2의 7제곱 7 곱하기 로그 2 마이너스 2 얘는 그대로 가고 로그 2가 0.31 했으니까 여긴 0.7이 되겠다. 다음 얘가 0.3이니까 2.1 2 빼니까 0.1 끝. 0.1n은 0.7이다. 정답 n은 7. 정답 7년 후.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147번도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활용 마지막 이지 148번. 이것도 뭐 별일 아니겠지. 자, 148번에서 뭐 닭이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할 건데, 그래서 결론은 그 격리된 닭이 매일 16%씩 감소한대. 그럴 때 처음이 A마리였을 때 N일 후에는 처음 수의 5% 이하가 된다. 그럼 식 세우자. 자, 처음에 A마리였어. 하루가 지나면 지금 16% 감소하니까 0.84A가 될 거고, 이틀이 지나면 0.84 제곱의 A가 될 거고, 그치? 감소니까. 그러면 이게 며칠이 지났냐? N일 후. 그러면 N일 후에 남은 닭의 마리수는 요렇게 잡힐 거야. 그치? 근데 그게 뭐래? 처음 닭의 5%. 그럼 처음 닭의 5%는 당연히 이렇게 쓸 거고, N일 후가 처음에 5% 이하가 돼야 된다. N일 후의 닭이 처음 닭의 5% 이하. 그래서 요 식을 풀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A는 날릴 거고, 0.84의 N제곱이 0.05 이하일 때의 N값 구하시오니까 N값 구하고 싶어서 양변에 로그 붙여주면 N 곱하기 로그, 지금 문제에서 0.84 같은 거 줬나? 안 줬네? 귀찮게 했네. 그러면 얘는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0.84가 몇이다 라고 하면 그냥 로그 0.84 쓰면 되고, 문제를 보니까 로그 0.84는 안 주고 그냥 기본 로그만 줬지. 로그 2, 로그 3, 로그 7. 그러면 얘는 일일이 다 쪼개는 수밖에 없겠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겠지. 해서 다 분리해주면 좌변은 n 곱하기 84가 몇이냐? 7, 2, 아니잖아. 미쳤나? 4, 21. 이거고. 나머지는 볼 거 없네. 자, 그래서 여기가 로그 84 먼저 쪼개서 로그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7 마이너스 2가 좌변. 우변은 1마 로그 2 마이너스 2. 괜찮지? 이 정도 생략은.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2, 로그 3, 로그 7 다 줬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 이쪽은 n 곱하기 로그 2가 개귀찮게 해줬네. 얘가 0.6020, 로그 3 0.4771, 로그 7 0.8451 마이너스 2.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010. 됐지? 계산하면 끝. 소수 계산만 잘하면 돼. 그래서 소수 계산해주면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소수 자리 없애주면 남는 게 758n. 부동호 방향 바뀌고 13010. 이렇게 나오면 끝. 뭐 소수 계산을 생략할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n 값이 17점 몇 이상이 나올 거야. 그러면 정답은 18일 후부터. 됐죠? 활용. 그래서 여기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여기 한번 다시 해보고 지금 하면 지금 해놓고 이제 신경 꺼도 되지. 자, 여기까지가 지수 로그였고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여기가 너희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숙제 미리 주자면 숙제는 185번까지. 적지?
185번까지. 토요일까지잖아. 토요일까지니까 조금 공들여서 풀어봐. 자, 그러면 시간 될 때까지 몇 문제만 봅시다. 자, 일단 이런 거 이제 기본기가 돼야 되는 문제들도 해볼게. 자, 157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 진짜 가뿐하게 풀어야 돼. 157번 같은 건. 자, 요 문제는 요령이 있으면 되게 금방 풀지. 이게 요령이 안 생겨 있으면 좀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 하면서도 했었던 거야. 어떤 함수가 특정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결정짓는 그 경계선을 생각하면 되지. 해서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자, 얘가 1사분면을 안 지나야 된대. 근데 이 정도는 알잖아. 이거 밑이 2분의 1이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근데 얘가 1사분면을 안 지나야 된대. 즉, 이 y축 평행 이동값인 k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니? 그때 1사분면을 안 지나도록 하는, 즉 이런 느낌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1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딱 결정짓는 그 순간이 언제야? 얘자? 언제겠어? 이거 유리함수 때, 무리함수 때도 했었어. 1사분면을 지날 때, 안 지날 때, 그러면 딱 지나냐 안 지나냐를 딱 결정짓는 그 순간이 언제겠어? 원점 지날 때지. 원점을 지날 때보다 K값이 커져서 올라가면 지나고, K값이 작아져서 내려가면 안 지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원점을 지날 때가 딱 그 지나냐 안 지나냐를 결정지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쉽게 말해서 얘가 0,0을 지날 때 K값 구하면 끝이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물론 이거를 이제 들어가면 이런 거지. 뭐 y절편이, 즉 x가 0일 때 y값,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겠지. 맞아? y절편이 이해돼? 이 빨간 그래프를 기준으로 y절편이 이것보다 내려가면 1사분면 안 지나는 거고, y절편이 이것보다 올라가면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정확하게 하자면 y절편이 여기 포함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0 이하다라고 푸는 건데, 이 구조가 이해되면 그냥 0,0 지날 때 K값만 구하면 그게 끝이지. 그래서 0,0 넣으면 0은 2 플러스 K니까 원점을 지날 때 K값은 마이너스 2니까 정답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만 이해가 되면 158번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161번도 풀면 좋은데 시간상 조금 애매할 것 같고, 163번도 조금 신경 써서 풀어보고, 내가 미리 준비하면서 풀리고 싶은 문제가 참 많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 166번 해보자. 아, 왜 시키자마자 한숨이야? 뭐가 잘못 나온 걸까? 얘들아,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쉬운 문제다, 그치? 그치?
이건 원래 의도와 조금 뭔가 문제가 바뀐 것 같네. 이거 내가 원본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fx와 gx의 관계는 뭐야?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지. 그러니까 이 점은 1로 갔을 거고 이 점은 1로 갔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이 점은 1로 갔겠지. 얼만큼? 3만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무조건 3.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지금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랑 y는 a랑 y는 b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이 부분의 넓이가 18이랬는데 이거는 뭐 경험상 알지?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을 잘라내서 채워주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 있지. 얼마든지. 맞나? 근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8이라고 했고 가로의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6이겠지. 맞니? 그럼 여기가 B잖아. 여기가 A잖아. 그럼 B에서 A 빼면 6이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좀 더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답이 나와버리네. 이건 내가 원본 한번 확인해 볼게. 마음에 안 드네. 자, 다음 하나만 더 하자. 뭐 할까? 어? 왜? 간단한 거 하나만 하자. 169번. 봐봐. 봅시다. 얘들아, 요거에서 하나만 설명해 주자면 다음 시간에 설명이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긴 한데 봐봐. 일단 지수함수 간의 상하관계,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관계를 따져보자. 자, 얘네 둘의 지수함수가 있어서 둘 다 증가함수가 맞지? 하나, 이 두 함수 중에 누가 더 위야? 응. 너 말고 있어? 할인이가? 누가 더 위에 있어? 맞아, 얘들아? 얘가 밑이 더 크니까? 맞아? 응, 아니지. 왜? 중요해, 얘들아. 봐봐. 봐봐. 맞아.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건 맞아. 근데, 잘 들어봐. 얘가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훨씬 더 급격하게 3이 곱해지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1 지나는 거 맞지. 그리고 얘는 x가 1일 때 3이고 얘는 x가 1일 때 2니까 얘보다 낮을 거야. 이렇게 낮게 올라갈 거야. 맞아? 근데 문제는 2, 4분면에서야. 생각해봐. x에다 마이너스 1로 봐야 되라. 얘는 3분의 1이지. 얘는 2분의 1이지. 누가 커? 얘가 커. 그래서 지수함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행이동 관계 있지. 밑이 똑같은데 평행이동. 즉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x축 평행이동 있어. 또는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y축 평행이동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떤 애가 누구보다 무조건 큰 게 맞지. 평행이동 관계라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밑이 다른 지수함수 관계라면 얘들아 평행이동 제외하고 밑이 달라? 그러면 무조건 누가 누구보다 무조건 항상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런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교점을 기준으로 한쪽이 지금 이 교점을 0,1을 기준으로 1, 4분면의 영역에서는 흰선이 노란선보다 위지. 하지만 그거의 반대편에서 노란선이 흰선보다 위잖아. 무조건 대소가 뒤바뀌어. 오케이? 이거 기억해야 돼. 이 문제랑 상관없이.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얘가 당연히 커 보이잖아. 얘가 위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알겠지? 그거는 꼭 좀 기억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fx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gx가 3분의 a 마이너스 1의 x제곱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근데 얘는 그릴 수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건 지수함수를 넘어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밑이 1보다 큰 2니까 증가함수지. 얘는 밑이 모르잖아. 1보다 큰지 작은지 알게 뭐야? 거기다가 추가로 얘랑 비교해야 되니까 이 밑이 2보다 큰지 작은지도 따져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기준이 첫 번째, 얘가 그냥 얘랑 비교하기도 무색할 만큼 애가 그냥 애초에 1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니까 밑이 0과 1 사이일 때겠지.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수함수에서는 얘들아 밑이 안정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나누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밑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경우를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눠?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근데 거기에 추가로 얘는 얘네 둘의 관계니까 밑이 2라는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원래는 그냥 얘가 1보다 클 때지만 하나 더 거쳐서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로 나누는 거지. 이 문제에서만큼. 원래는 이거 2번과 3번을 합치는 게 맞지. 알잖아, 얘들아. 이 정도는 알잖아. 밑이 1보다 작을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로. 근데 얘는 fx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얘의 밑이 하나의 기준이 더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얘는 밑이 그냥 이렇게 범위로 잡아놓고 a는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얘들아 이거 누가 봐도 감소함수지. 맞잖아? 그럼 대충 그려봐. 이거 뭐 빡빡하게 그릴 필요 없어. 자, 얘는 x에다 0 집어넣어. 0,0 지나지.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일단 무조건 고정이야. 원점을 지나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이거일 때도 fx의 그래프는 변함이 없어. 원점을 지나는 증가함수야. 얘는 고정.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a의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만 알맞게 그리면 돼. 자, 밑이 1보다 작아. 얘 감소함수지.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건데 평행이동 값은 딱히 없으니까 x축이 점근선으로 작용하면서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그럼 얘가 이 노란 선이 어디에 그려지건 간에 뭐야? 교점 무조건 한 개 아니야? 무조건 한 개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며? 맞네.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또 봐. 이때 A 값 다 돼. 다음 두 번째. 이때 얘들아 밑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럼 여튼간에 빨리 할게. 증가함수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동 값 없으니까 x축이 점근선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니? 근데 2보다는 밑이 작으니까 얘의 증가폭보다는 작게 완만하게 증가할 거야. 맞아? 이렇게 증가하겠지. 완만하게. 이해됐을까? 지금 이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 이해됐어, 얘들아? 얘랑 비교하면서 보면 돼. 밑이 2보다 작으니까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으니까 얘 증가폭보다는 얘 증가폭이 적겠지.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급하게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만나기지. 얘도 되네. 다음 이때 보자. 얘는 밑이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2의 x제곱, 3의 x제곱, 4의 x제곱 이따위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의 fx의 증가폭보다 밑이 2인 애보다 훨씬 더 휙 올라가겠지. 안 만나지. 절대로.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A의 범위는 이때랑 이때다. 해서 곱해주면 0, 1 더하니까 1, 3, 4. 이때는 3, 4.
6,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최대값과 정수 A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최소값은 2, 최대값은 6, 더하면 8. 정답 4번. 오케이? 그래서 숙제 잘 해오고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 많을 거야, 얘들아. 요거 이제 그래프 여기가 너희 이번 시험 변수야. 여기 잘해야 돼.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여기까지 고생했다, 얘들아.